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에 관한 절차로 들어갑니다. 자, 가등기에 관한 절차인데, 가등기는 여러분 시험 문제 100% 나옵니다. 자, 가등기는요, 일단은요, 가등기에 관한 얘기가, 자, 기본적인 얘기는 가등기 손이 보존의 효력이 있다. 그리고 가등기는 물건 변동 효력 없다. 뭐 이런 얘기들. 가등기는 갖고냐, 을고냐,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본등기를 기도로 결정한다. 즉, 자, 여러분 자료에서 자, 그 가등기 그림 해설 보세요. 가등기 하는 경우 제일 먼저 나와 있죠. 그죠? 자, 그림 해설 보시면은 그 밑에 자, 그 밑에 보시면은 가등기 하는 경우 있고 두 번째 주제 가등기 실행돼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주제가 가등기 효력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가등기 실행이라든지 효력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하고 자, 그럼 가등기를 언제 하느냐 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는요. 자, 가등기 하는 경우 자, 일단 우리가 가등기 하는 거는 권리 측면에서는요. 자, 소유권은요. 자, 권리 측면에서는요. 자, 환매권을 제외한 모든 권리 다 가등기 가능합니다. 환매권은 가등기 안 돼요. 자, 그리고 이전에 변동의 측면에서는요. 설정 이전 변경 소멸은 가등기 됩니다. 보존과 처분자는 가등기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니까 이거는 청구권이 없단 말입니다. 청구권이 없습니다. 청구권은 상대방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보존 내가 집을 지었습니다. 누구한테 해달라 그럽니까? 상대방 없잖아요. 그리고 자, 처분자입니다. 압류, 가압류, 가처분 기본적으로 피고 모르게 돼가는 거예요. 상대방 없으니까 가등기는 청구권이 없습니다. 근데 보존할 게 없다 가등기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청구권은요. 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거, 채권 성질을 가지는 거. 자, 시기부, 정기조건부,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에 나오는데 자, 물권의 성질을 가지는 물권적 청구권은요. 누구에게나 언제든지 할 수 있습니다. 보존의 필요성이 없습니다. 자, 가등 채권적 청구는 등기를 안 하게 되면 특정인에게만 특정 시기까지 해야 돼요. 근데 등기를 하게 되면 누구한테나 언제든지 할 수 있는 걸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보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등기 합니다. 그리고 시기부 정기조건부 청구권은요. 이런 청구권이 성립할 당시에는 아직 권리가 발생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도달하거나 정기조건 달성하면 권리가 생기는 성질이에요. 반면에 종기부 해제조건부 청구권은요. 자, 요 청구권 성립할 당시에 이미 권리가 생겨 있어요. 생겨 있다가 자, 종기가 도달하거나 해제조건 달성하게 되면 권리가 없어지는 성질입니다. 그럼 결과적으로 위에 거는 나중에 생길 거, 밑에 거는 나중에 없어질 거예요. 나중에 생길 겁니다. 생겼을 때는 권리가요. 어느 게 빠르냐 순서가 문제가 되죠. 그러니까 보존의 필요성이 있습니다. 가등기 합니다. 그러나 종기부 해제 조건부 청구권은요. 자, 나중에 없어지는 겁니다. 없어지게 되면은요. 비교 대상 없죠. 순서가 문제가 안 되죠. 가등기 안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이제 가등기 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잖아. 그죠? 자, 우리가 이론 시간에 했던 겁니다.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기본적으로 해두시고, 자, 여기에 관한 얘기 이제 파생되는 얘기가 밑에 그림 나왔을 거예요. 자, 일단은요, 특수한 가등기 되었을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의 부동산에 대해서 중복해서 가등기 하는 거 가능합니다. 중복 가등기 되고요. 자, 그리고 그 밑에 가등기 돼 있죠. 그죠? 가등기는요, 가등기된 권리 이전을 위한 가등기입니다. 자, 가등기도 하나의 재산권입니다. 가등기 된 권리. 자, 이것도 하나의 재산권이거든요. 그러니까 재산권이니까 이거 처분이 되죠. 그죠? 자, 이거를 팔아먹습니다. 자, 넘겨줍니다. 넘겨주기 위한 위에서 다시 가등기 하는 게 가능하다 말입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가등기 된 권리 이전을 위한 가등기라 그러는데 그럼 이 가등기는 결과적으로 가등기에 대해서 다시 가등기한 거잖아요. 이거를 줄여서 가등기의 가등기라 그럽니다. 부기등기랍니다. 왜 그러냐니까 이전에 있잖아요. 이전할 때 소유권 이전하면 주등기죠.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하면 부기등기잖아요. 그럼 이게 부기등기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오른쪽 하단부 오른쪽 밑에 박스 보시면은 가등기 처분금지 가처분 가능하다 부기등기한다 이래 되는데 그거는요 밑에 이래 적어놨죠. 가등기 된 권리 자, 이 권리 기본적으로 팔아먹을 수 있다 그랬죠. 팔아먹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권리의 처분, 팔아먹는 거를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위한 가처분, 묶어두는 가처분 제도를 인정한다 말입니다. 그러면 가처분, 가등기된 권리의 처분을 금지시키기 위해서 다시 가처분한다는데 그럼 이 가처분은 결과적으로 가등기된 권리 이것에 대한 가처분이라는 얘기잖아요. 결과적으로 가등기에 대해서 가처분하는 겁니다. 이게 가등기의 가처분을 줄이는 겁니다. 가등기 가처분이라 그런 거예요. 그럼 이게 부기등기를 한다는데 왜 그러냐니까 우리 가처분 등기는요. 자, 목적인 권리가 소유권이면 주등기, 소유권 아닌 권리라면 부기등기잖아. 그죠? 그럼 가처분하면 뭐를? 가등기 권리를 가처분하죠. 소유권 이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니까 부기등기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가등기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였습니다. 그럼 가등기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인데 그 밑에 나오는 얘기들이 그림 해설에서 동그라미 1번, 2번, 3번 권리 변동 청구권 고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관한 얘기들인데, 자, 거기에 관한 얘기들은요. 자, 거기에, 자, 한번 여기 관한 얘기들은 이제 뭐 어떻게 문제 출제되는지 출제된 문제를 한번 볼게요. 자, 일단 첫 번째 문제입니다. 자, 등기법상 등기사항이면 모두 가등기할 수 있다. 자, 가등기할 수 있다라고 하면서 모두라 그랬죠. 이 모두는 무엇의 모두? 등기사항 모두라 그랬잖아. 그죠? 그럼 등기사항이 뭐예요? 등기사항이라는 것은 사실관계도 있고 권리관계도 있잖아요. 그럼 사실관계, 권리관계 모두 가등기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틀렸지. 권리만 가등기하고 권리 중에서도 한매건 뺀 나머지 권리만 가등기하는 것이지 등기부에 기재되는 모두 가등기한다 그러면 안 맞지. 자, 여기 나온 건 다 기출문제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문항들이요. 그럼 가등기 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해당하는 문제만 제가 보기문항 골라놓은 거예요. 자, 부동산 임차권 변동을 목적으로 청구권 보존에 대한 가등기 신청할 수 있다. 가등기 할 수 있느냐 이거잖아. 그죠? 할 수 있느냐 물으면서 임차권도 가등기 할 수 있습니까? 환매권 빼고 모든 권리 다 가등기 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맞지? 자, 가등기에 의해서 보존된 청구권이 장래에 확정될 경우에도 가등기 할 수 있다. 장래에 확정될 청구권을 보존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가등기 할 수 있지, 없다, 거짓말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의 실체법상 효력은 가등기하느라 소급한다. 자, 소급한다 그랬습니다. 자, 소급한다. 가등기 한때로 소급하는 거는 뭐가 소급해요? 순위가 소급하죠. 순위가 소급한다. 알고 있죠? 그죠? 순위가 소급합니다. 근데 실제보상 효력이라 그랬죠. 실제보상 효력 이게 순위 아니잖아. 틀렸지. 자, 갑과 을의 매매 여의가 때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본등기를 했습니다. 그럼 을의 물권 변동 효력, 물권 변동 시기는 가등기한테 소급한다. 뭐가 소급합니까? 순위가 소급한다 그랬죠. 물권 변동 시기가 소급한다 그랬죠. 물권 변동 시기가 순위 아니잖아요. 그럼 틀렸지. 순위가 소급하지 물권 변동 시기가 소급하는 건 아닙니다. 시기하고 순위는 달라요. 자,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 할 수 있을까요? 가등기 할 수 있나 없나 이런 물었죠. 가등기 할 수 있나 물었습니다. 가처분이 처분 제한입니까? 처분 제한이죠. 자, 처분 제한. 보존과 처분 제한은 가등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잖아요. 틀렸지. 가처분은 가등기 안 됩니다. 가등기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가등기 된 권리를 묶어놓는 것은 가능하지만 가처분을 위한 가등기는 안 되는 거예요. 가처분은 처분 제한입니다. 안 되는 겁니다. 자, 가등기상 권리를 제3자에 양도한 경우 그 이전 등기는 부기등기가 아닌 주등기 형식으로 한다. 자, 주등기, 부기등기 이걸 물었죠. 주등기, 부기등기 물었습니다. 자, 뭐를? 이전 등기를 이래 물었죠. 자, 이전 등기가 주등기냐 부기등기냐는 소유권 있냐 안 했냐 이거 판단하시면 되죠. 자, 앞에 뭐가 주었었습니까? 가등기상의 권리라 그랬죠. 소유권 있다 아니다. 소유권 아니잖아요.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를 하는 것이지 주등기 아니지. 틀렸지. 부기등기라는 겁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 이전이니까 부기등기라는 거요. 자, 그 다음에 8번. 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금지. 자, 본등기 금지 이런 말 없다. 본등기 금지란 말이 없다. 본등기 금지는 말 없습니다. 그럼 본등기 금지에 대해서 무조건 안 됩니다. 뒤에 가처분 이거 신경 쓰지 마시고 이게 안 돼요. 그럼 뒤에 뭔 말이 나와도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이제 가등기 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입니다. 하는 경우에 관한 얘기니까 기본적으로 이런 식으로 문제를 출제되니까 가등기 하느냐는 반드시 다 외워두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등기 했습니다. 자, 가등기 했다. 그 가등기 한다면 이제 이런 걸 가등기 한다면 이제 공동단도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 공동단도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자, 가등기 할 때 공동이냐 단독이냐 이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얘기는 우리가 이론 시간에 많이 강조했던 겁니다. 자, 한번 볼게요. 자, 가등기인데 가등기도 하나의 권리 등기입니까? 하나의 권리 등기죠. 자, 하나의 권리 등기입니다. 권리 등기이기 때문에 가등기는 공동입니까? 단독입니까? 당연히 공동을 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럼 그 단독으로 한다 하려면 단독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되죠. 지금 가등기 하는 거잖아, 그죠? 가등기 하는 겁니다. 자, 가등기 할 때 의무자 승낙이 있으면 가등기는 단독을 합니다. 의무자 승낙이 있다는 얘기는 가등기 하는 걸 인정한 겁니다. 인정했으니까 단독을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가등기 가처분 명령 정본 첨부합니다. 자, 명령과 판결은 같은 거예요. 판결. 자, 판결의 진정성 보장됐죠. 진정성 보장됐으니까 단독이잖아. 그러니까 명령에 의한 가등기도 단독 신청이다 그런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는요. 제가 지금 요 글자, 자, 요 글자, 요 글자 요렇게 갖다 붙여 볼게요. 문장 다시 만들어 볼게요. 가등기, 가처분. 자,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자, 이게 문장입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여기서 뭔 얘기를 하려고 하느냐니까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무슨 등기하느냐? 가등기를 한다. 여기에 가처분 등기 아니다 말입니다. 명령에 따라 가처분 등기 아니라 가등기합니다. 가등기 하기 때문에 이 가등기이기 때문에 내가 신청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촉탁 아니다 말입니다. 가처분 등기 한다 그러면 촉탁으로 한다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가등기 하잖아요. 가등기 하니까 내가 신청을 하는 것이지 촉탁으로 하는 것은 아니다. 내가 신청하는 겁니다. 가등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 말소합니다. 가등기. 자, 가등기 말소하는데 가등기가 권리 등기니까 말소 등기도 역시 권리가 없어지죠. 권리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당연히 공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예외적으로 단독으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럼 단독으로 한다라고 결론 맺을 지려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져야 되죠. 자, 첫 번째. 자, 명의인이 자, 말소합니다. 명의인이 말소한다 이 말은 직거 지가 없습니까? 직거 지가 없으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주어지는 것이고, 자, 두 번째 가등기 없어지는 거요. 없어지는 거. 자, 없어지는 등기를 할 때 자, 명의인이 승낙을 해준다 이 말은 가등기 없어지는 걸 얘가 인정했다는 얘기예요. 얘가 인정했으니까 그 가등기 말소만큼은 단독으로 할 수 있다 그럽니다. 그러면 단독으로 하는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 조건 나왔습니다. 말소할 때는요. 명의인이 말소한다. 명의인의 승낙서, 명의인에 관한 문제입니다. 없어질 때는 명의인의 승낙서 첨부하거나 명의인이 직접 말소할 때 단독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문장 여기서 하나 더 체크할게요. 자, 가등기 명의인 승낙서 첨부해서 가등기를 말소를 합니다. 자, 누가? 이해관계인이 요걸 하나 체크하는 겁니다. 이해관계인. 우리가 일반적으로 등기는요. 등기 신청은 누가 합니까? 신청은 당사자가 하잖아요. 당사자가 신청하고 관공서가 촉탁하는 거잖아요. 그 당사자가 신청한다 그러니까 권리자하고 의무자가 신청한다. 같이 오든 혼자 오든 어쨌든 권리자 의무자가 신청하는 겁니다. 당사자가 아니면 신청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해관계입니다. 이해관계는 당사자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직접 신청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가등기 말소입니다.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는 유일한 예외가 가등기 말소입니다. 가등기 말소만큼은 당사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이해관계이라 하더라도 직접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유일한 예외가 하나 기억이 되시고요. 그러면은 가등기 하는 절차, 말소 절차는요. 기본적인 요 네 문장 요게 자주 나옵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얘기를 외우시고 특히 두 번째 요 문장 분석하는 거, 요 분석하는 거 가등기 가처분에 따라서 가등기 한다는 거 가처분 등기하는 게 아닙니다. 가처분 등기하는 게 아니라 가등기 한다는 거. 자, 그리고 두 번째 자 명의인의 승낙서 첨부해서 말소할 때는요. 이해관계인이 한다는 거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이 직접 등기할 수 있다는 거 요 두 개까지 하면 됩니다. 그럼 여기에 관한 얘기인데요. 여기에 관한 얘기가 의외로 여러분 헷갈립니다. 까다롭습니다. 자, 거기에 관한 내용들 해설 저 밑에 그림 해설에 관한 얘기는 쭉 읽어보시고 자, 특히 거기 2번에 동그라미 2번 여기에 관한 얘기 요 문장의 해설 내용 있죠. 그 밑에 얘기들 잘 읽어보셔야 됩니다.
요 여기 잘 읽어보셔야 돼요. 여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얘기들이 여러분 시험 문제에 어떻게 출제되어 있냐 말입니다. 자, 어떻게 출제되었냐니까 자, 이렇게 출제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출제된 모습을 보면은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명의인이 단독으로 신청한다. 자, 지금 여기서 묻는 게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물었잖아, 그죠? 자, 가등기 원래 가등기는 공동이잖아요. 근데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가등기 가처분 명령 법원에 촉탁한다. 자, 법원에 촉탁하는 게 맞느냐 이런 물었잖아, 그죠? 뭐를? 가등기를. 이 가등기가 가등기 가처분 명령의 가등기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한 가등기는 단독 신청한다 그랬지 촉탁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가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가처분 명령이 있을 때 법원의 촉탁에 의하여 가등기를 하게 된다. 자, 뭘 물었냐? 가등기를 하게 된다. 법원의 촉탁으로 이랬죠. 법원의 촉탁으로 하는 게 맞느냐 이래 물으면서 가등기를 명하는 가처분 명령이죠.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따라 가등기를 어떻게 단독 신청한다 그랬잖아. 촉탁 안 하잖아요. 같은 말이죠, 이거. 같은 말을 똑같은 말을 지금 그 표현을 바꾸는 겁니다. 표현을 그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는 공동신청의 원칙이나 의무자 협력이 없는 경우 의사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단독 신청할 수 있다. 자, 뭘 물었습니까? 자,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게 맞느냐 이런 물었잖아요, 그죠? 단독으로 하는 거 뭐를? 본등기를. 자, 본등기는 물권 변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원래는 공동으로 하는 게 맞아요. 공동으로 하는 게 맞는데 지금 무슨 조건 줬냐 말입니다. 어떤 조건 줬느냐? 자,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을 받아 그랬죠. 판결을 받아 진정성 보장됐습니까? 판결을 받았으니까 진정성 보장됐다는 조건 주어졌죠. 그러니까 단독으로 할 수 있다. 맞지? 자, 가등기에 관하여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자도 가등기 명의의 승낙을 받아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다. 자, 단독으로 가등기 말소 신청할 수 있나 없나 이거 물었잖아, 그죠? 가등기 말소를 단독으로 할 수 있느냐 이걸 물으면서 누가 이해관계에 있는 자 이거죠. 이해관계 있는 자라면 원래 등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당사자가 아닌 자는 등기 신청 못한다. 못하는데 가등기 말소만큼은 이해관계인이라도 직접 등기할 수 있다는 유일한 예외다. 맞죠?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하여 경료된 등기 말소는 법원의 촉탁에 의한다. 자, 가등기 가처분 명령에 의해서 경료된 요 등기가 무슨 등기예요? 요 등기가 가등기죠. 가등기. 요게 가등기고 요 가등기를 어떻게 했습니까? 신청을 했었잖아요. 여기서 가등기는 내가 신청했었죠? 신청. 자, 신청으로 한 등기입니다. 내가 신청해서 등기했으니까 말소를 할 때는 어떻게? 말소도 역시 신청을 해야 되는 것이지 촉탁 그러면 안 되지. 가등기잖아요. 가등기는 내가 단독 신청하잖아요. 내가 신청했었으니까 말소도 신청해서 말소하는 것이지 촉탁을 하면 안 되지.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가등기의 말소 등기는 의무자 승낙서 첨부하여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느냐 물었습니다. 뭐를? 가등기 말소 등기를. 자, 가등기 말소 등기는 원래 공동이죠. 공동인데 단독으로 한다라고 하려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상황 주어줘야 되죠. 그 단독한 상황에서 의무자 승낙서 맞습니까? 의무자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말소할 수 있다. 틀렸다. 말소하는 거잖아. 말소할 때는 누구 승낙? 명의인 승낙. 없어지는 거니까. 명의인 승낙을 받아야지 의무자 승낙서 첨부해서 단독으로 하는 건 아니죠. 정확히 안 외우시면 이거 못 풀어냅니다. 못 풀어내요. 그럼 공동 단독에 관한 얘기 이거 자주 등장합니다. 자주 등장하니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 반드시 한번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결국 아까 전에 이야기했던 거, 자 여기에 관한 얘기가 뭡니까 이거 하고 이거는 결국 아까 전에 했던 가등기 가처분 명령 그거잖아요. 말소잖아. 이해관계인자. 그죠? 말소할 때 승낙 누구 승낙이냐? 말소할 때는 항상 명의인의 문제입니다. 없어지는 거니까 이 사람에 관한 문제지 의무자에 관한 얘기가 아니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가등기, 말소 등기까지 해가지고요. 공동단도에 관한 얘기를 끝내고, 자, 그 다음에, 자, 본등기 절차인데요. 일단 본등기 절차에서는요.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가등기 하고 나서, 하고 나서 이제 본등기 한단 말입니다. 본등기. 자, 일단 이 본등기 절차에서는요. 본등기에서 뭐 첫 번째 문제 되는 것이, 자, 지분에 관한 본등기 절차 문제 됩니다. 두 번째, 누가 하느냐? 자, 권리자, 의무자입니다. 자, 권리자, 의무자, 당사자, 권리자,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문제고, 세 번째, 자, 가등기하고 본등기 중간에 시간적 갭이 생기죠. 요게, 즉, 중간 처분 등기 처리 문제. 자, 요 세 가지 문제거든요. 요 세 가지 문제인데, 자, 일단은요, 지분에 관한 본등기 문제는 우리가 수업 시간에 많이 합니다. 자, 지분은 이런 겁니다. 자, 보존 행위와 이행 행위의 성질에서 지분만에 관한 보존은 안 되죠. 전부를 위한 보존은 됩니다. 이행 행위에서 지분만에 관한 이행이 됩니까? 그건 되죠. 이행은 지분만의 보존은 안 되잖아요. 보존과 이행이 반대 개념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분만에 관한 이행은 됩니다. 지분만의 이행은 되는데 전원을 위한 이행은 됩니까? 안 되죠. 이행행위. 그러니까 본등기할 때는 지분만은 되지만 지분만을 위한 본등기는 되지만 전원을 위한 거는 안 되죠. 그죠? 자, 요게 하나 있고, 자, 의무자, 권리자, 의무자 문제, 특히 의무자 이 문제입니다. 자, 이 의무자 문제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가등기하고 본등기 한단 말입니다. 본등기 할 때, 자, 요때 권리자, 의무자 있었겠죠. 요때 권리자, 의무자 있겠죠. 자, 그러면은, 가등기는 미리 하는 거잖아요. 그죠? 누가 할까요? 본등기 할 사람이 미리 하는 거죠. 본등기 할 사람이 미리 하는 거니까 미리 하는 가등기 하는 사람하고 본등기 하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미리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본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와 가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같아요. 같는데 자, 문제는 뭐냐니까 가등기하고 본등기 할 때 여기 중간에 변수가 생긴단 말입니다. 중간에 요 시점에서 제3 소유자가 나왔단 말입니다. 제3 소유자. 제3 소유자 얘가 나왔을 때 얘가 이제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수 있나 없나 요 문제가 이제 문제 되는 거예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할 때 권리자 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같은데 문제는 이제 가등기하고 본등기 하기 전까지 중간에 소유자 바뀌어버릴 수도 있겠죠. 소유자 바뀌었을 때 이 제3 소유자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수 있나 없나 요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기가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다. 자, 요게 문제인데 여기에 관한 문제는요. 자, 여러분 그 그림 있잖아요. 그죠? 그림 밑에 가보세요. 밑에 가보시면은 거기에 가등기하기 한 본등기 할 때 1번에서 자, 1번에서 공동한다 그런 의미가 없고 자, 그 2번 보시면은 권리자가 여러 사람일 때 지분만에 관한 본등기 할 수 있다. 그러나 전부를 위한 본등기는 안 된다. 이건 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은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시 의무자 결정돼 있죠. 의무자 결정에서 자, 1번 소유권 동그라미 쳐보세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는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다. 즉,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가등기 당시의 의무자가 본등기 의무자 됩니다. 그럼 첫 번째 화살표에서 따라서 가등기 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라도 제3 소유자인 제3 소유자인 제3 소유자는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못 됩니다. 즉, 가등기 이것이 소유권이다 말입니다. 가등기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였었더라면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였다면 제3 소유자 이 사람은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못 된다 말입니다. 제3 소유자는. 그런데 2번 소유권 이배 권리 즉 소유권 아닌 권리다 말입니다.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가등기에 겸 본등기 할 때는 제3 소유자 이 사람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수가 있다. 이 얘기다 말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제3 소유자가 본등기 할 때 의무자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면은 그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이냐 소유권 아닌 권리냐 여기를 보고 들어가야 된다.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였다면 제3 소유자는 안 되고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가등기였다면 제3 소유자도 가능하다. 이래 되는 거죠. 전세권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 제3 소유자는 의무자가 될 수가 있다. 전세권이니까.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때 제3 소유자는 의무자가 못 된다. 소유권이니까. 되겠죠? 그죠? 그게 2번이고 그 두 번째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요겁니다.
요게 첫 번째 주제, 요게 두 번째 주제, 요게 세 번째 주제입니다. 자, 중간 처분등기 처리 문제인데, 자, 중간 처분등기 처리 문제는요. 자, 그 위에 그림 봅니다. 그 그림. 자, 그림이 이 얘기예요. 자, 현재 소유자 갑입니다. 현재 소유자. 자, 갑인 상태에서 자, 이렇게 가등기였습니다. 가등기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자, 가등기 첫 번째 하고, 자, 두 번째, 자, 현재 본등기 안 한 상태입니다. 자, 이 갑이 제3자 팔아먹었습니다. 그러면 이 병의 등기는 가등기 먼저 했죠. 본등기 하지 않았죠. 그럼 이 병은 가등기와 본등기의 중간 시점이죠. 그죠? 그래서 이 중간 처분할 때 중간이라는 것은요. 가등기하고 본등기 중간입니다. 그럼 가등기와 본등기 중간에 경계된 등기 처분 등기가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어리 본등기 한단 말입니다. 나중에 어리 본등기였습니다. 본등기 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 어리라는 사람은 2순위잖아요. 본등기는. 그리고 병은 3순위죠. 그러면 무슨 얘기 돼버렸냐? 중간 처분 등기는 먼저 했죠. 먼저 했지만 후순위죠. 본등기는 나중에 하죠.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죠. 그러면은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 본등기는 먼저 했지만 후순위 중간 처분 등기보다 항상 개념 자체가 빠른다가 전제가 됩니다. 그러면은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 본등기 할 때 먼저 했지만 후순위 중간 처분 등기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이 문제는요. 이 두 가지 관계를 봐야 됩니다. 두 가지 관계를 봤을 때 그 관계가 양립할 수 있다. 양립할 수 있다. 그러면 이 중간 처분등기 존재해도 됩니다. 그럼 후순위로 살아남아요. 근데 양립할 수 없다 말입니다.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둘 중에 하나 엎어줘야 되겠죠. 자, 빠른 게 날아갈까요? 늦은 게 날아갈까요? 늦은 게 날아가겠죠. 그러니까 중간 처분등기가 늦잖아요. 그러니까 중간 처분등기 직권 말소합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중에 하지만 선순위 본등기 할 때 먼저 했지만 후순위 중간 처분등기 이것의 운명이란 것은 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지게 된다. 그럼 이 둘 중에 하나의 운명을 가지는데 어떤 운명을 가질 것이냐 선택의 문제는 이 두 개의 관계가 양립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양립할 수 있나 없나 여기에 따라 달라집니다. 양립할 수 있으면 후순위에 살아남고 양립할 수 없으면 직권 말소 대상이 된단 말입니다. 그럼 양립할 수 있느냐 없느냐 여기에 따라 달라지는데 그럼 양립 문제부터 먼저 해결해야 되겠죠. 그 양립 문제는 먼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론의 제일 마지막 정리 부분 가보세요. 그 밑으로 쭉 내려가 보시면은요. 그 다음 페이지 자 권리의 양립 문제가 나와 있죠. 권리의 양립 문제. 자, 권리의 양립 문제인데 권리의 양립 문제에서 1번은요. 그건 읽어보시고 2번에서 권리의 양립 여부가 되어 있습니다. 양립 여부에서 자 2번 동그라미 2번 이용권은 배타성 때문에 서로 양립 안 됩니다. 자 3번 담보권은요 배타성 없습니다. 소유권을 제외한 모든 걸로 양립됩니다. 자 문제는 1번이에요. 2번 3번은 우리 시험 안 납니다. 그건 필요 없습니다. 자 1번인데 자 소유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그거 밑줄 그시고 반드시 외우세요.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없습니다. 완전한 소유권은요. 어떤 권리라도 발생된 상태에서 완전한 소유권은 절대로 못 나옵니다. 완전한 소유권이 나오기 위해서는요. 어떤 것도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소유권은 모든 권리와 양립할 수 없다. 자, 요게 됩니다. 자,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소유권과 소유권 양립 안 돼요. 소유권과 전세권 양립 안 돼요. 소유권과 지상권 양립 안 됩니다. 소유권과 저당권 양립 안 됩니다. 소유권과 압류 양립 안 됩니다. 소유권과 경매 양립 안 됩니다.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없습니다. 반드시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 자, 소유권하고 양립되는 건 없다. 그래버리면 뭐가 돼버렸냐. 자, 본등기하고 중간처분의 관계가 양립 안 되면 중간처분에게 직권 말소한다 그랬죠. 그런데 만약에 이제 본등기가 이제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중간처분등기는 뭐가 있든 간에 요거 두 개가 양립한다, 안 한다? 양립 안 한다 그러죠. 그럼 양립할 수 없다면 중간처분등기 직권 말소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본등기 이것이 소유권이다. 이 한마디만 해버리면은 중간처분등기는 그것이 무엇이라도 한 방에 다 날아갑니다. 직권 말소한다. 이래 되는 거예요. 본등기가 소유권이다. 그러면 중간처분등기는 그것이 무엇이든 모두 직권 말소한다. 이렇게 잡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결론이 이래 나온단 말입니다. 결론이.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번등기 전, 소유권 이전 번등기 전에 경계된 중간 처분등기입니다.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인트를 잡는 게 번등기 이것이 소유권이다 이거잖아, 그죠? 그럼 번등기가 소유권을 하면 중간 처분등기는 이것이 무엇이든 간에 양립 안 되죠. 양립 안 됩니다. 양립이 안 된다면 직권 말소한다며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번등기가 소유권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중간 처분등기는 모두 직권 말소한다. 이게 원칙이 잡히는 거죠. 다 날아가는 게 맞단 말입니다. 다 날아가는 게 맞는데 예비제는 말소 안 되는 게 딱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비가 가등기 전,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전제가 주면 말소 안 되고요. 말소 안 되고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한다는 전제가 주어지면 말소하지 않는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얘기는 이 가등기 자체를 목적으로 하게 되면은요. 번등기 했을 때 번등기 여기 이전에 효력이 미쳐야 돼요. 그래서 말소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소유권에 관한 번등기 할 때에 중간 처분등기는요. 모두 말소한다. 말소 안 되는 거 두 가지. 가등기 전이라든지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요 조건 주어지면 말소 안 한다. 요 말이 안 나오면 무조건 말소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됐죠?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이제 여기에 관한 얘기가 번등기 절차 문제입니다. 그러면은 번등기 절차인데 번등기에 관한 보기 문항이 제일 많습니다. 18개 있습니다. 그럼 근래에 들어가죠. 거의 다 번등기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럼 번등기에 관한 문제인데요. 자, 여기에 관한 문제를 쭉 풀어볼게요. 번등기에 관한 문제. 제가 제일 시험에 자주 나온 겁니다, 이게. 자, 지금 우리가 이론 바로 정리하고 나서 문제 바로바로 풉니다. 지금 문제 바로바로 푸는 거는요. 이점 먹기 전에 문제 푸는 요령을 여러분의 기억에 두시라는 얘기입니다. 폭탄은 떨어지는데 또 떨어집니까? 폭탄은 떨어지는데 또 떨어집니다. 군대 갔다 오신 분은 알 거예요. 포를요, 딱 이렇게 우리가 이동하는 전차 이동하는 거 말고 우리 군대 가면 고정 시간은 바뀌어 그런 게 있습니다. 포를 딱 고정시키 놓으면요, 별도 조작하지 않은 폭탄은요, 같은 자리에 또 떨어집니다. 이 무슨 얘기냐? 이게 시험은 나오는데 또 나온단 말입니다. 나오는데 또 나오는데 나오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왜 보느냐 말입니다.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렇게 나왔다. 그러면 이거 똑같이는 안 나와요. 근데 글자가 바뀌어서 나온단 말입니다. 글자. 그러면 여기에 관한 얘기를 원리를 잡고 여러분이 이해해놔 버리면 여기에서 문제 변형이 돼가 나오더라도 다 맞춰낼 거다 말입니다. 그거를 보는 겁니다. 자, 보기 1번. 자, 첫 번째. 자, 가등기에 번등기를 하게 되면 가등기와 번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라서 번등기와 양립할 수 없는 등기. 자, 번등기하고 양립할 수 없는가? 양립할 수 없다. 그러면 직권말소 맞지? 가등기와 번등기 사이에 행해진 등기, 이게 중간처분등기잖아요. 중간처분등기는 양립 안 되면 직권말소 한다 그랬잖아요.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번등기 전에 경려된 저당권입니다. 이게 중간처분등기죠. 자, 저당권입니다. 자, 이 저당권은 말소할까 말까 이 문제는 자, 중간처분등기 어떻게 한다 그랬습니까? 원칙은 다 날린다. 그런데 가등기 전이라든지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자, 요런 말이 있으면 말소 안 되고 요런 말 없으면 무조건 말소한다 그랬죠. 자, 그러면 저당권입니다. 가등기 전입니까? 이런 말 없죠. 자, 저당권입니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합니까? 이런 말 없죠. 그러니까 말소한다. 맞지? 왜 말소되는데요? 그런 거는 묻지 마세요. 양립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단 말입니다. 말소 안 되는 거 딱 두 가지잖아요. 그럼 요 말 없으면 무조건 말소 돼. 이렇게 풀으란 말입니다. 되겠죠? 그죠? 답만 맞추면 되잖아요. 그죠?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고 번등기 전에 경려된 당의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등기. 자, 가처분등기 이것이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물었습니다. 자, 가처분등기가 요 두 가지 조건인지 따집니다. 자, 가처분등기가 가등기 전입니까? 아니죠. 가등기를 목적으로 합니까? 맞죠. 가등기에 대한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가처분한다는 말이잖아요. 그럼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맞죠. 소유권 이전 가등기 후 번등기 전에 경려된 가등기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가처분등기는 번등기 제 등기는 직권말소한다. 자, 가처분등기는 이겁니까? 가처분등기는 직권말소하느냐 안 하느냐 물었죠. 자, 가처분등기 자, 요 조건 따집니다. 가등기 전입니까? 아니죠. 가등기를 목적으로 합니까? 아니지.
가등기 당시에 소유자에 대한 가처분이라 그랬죠. 소유자. 이 소유자에 대한 가처분입니다. 가등기를 목적으로 합니까? 안 하잖아요. 요거 두 개 딱 붙여놨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다 나온 겁니다. 요 가처분은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니까 가등기를 목적으로 해요. 요거는 소유자에 대한 가처분이잖아요. 가등기에 대한 가처분이 아니잖아요. 그럼 직권 말소한다? 맞죠? 어차피 가처분 등기가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 가등기를 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그걸 표현하는 방법 이 가등기 목적으로 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해석하는 연습하시는 얘기입니다. 자, 소유권 이전 가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 본등기 하는 경우 가등기 전에 경료된 가압류에 대한 경매 기입 등기를 말소하지 않는다. 자, 경매 기입 등기 이거 말소할까 말까 이거를 물었다. 경매 기입 등기 말소 절차를 묻는데 이 경매 기입 등기가 무슨 등기입니까? 가압류인데 가압류가 가등기 전입니까? 가등기 전이죠. 그럼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조건 주어졌네. 가등기보다 빠르다는 조건 주어졌으니까 말소하지 않는다. 맞네. 자, 그 다음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의하여 소유권 이전 본등기한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맞춰진 가등기사의 권리를 목적으로 한 가압류 등기는 직권 말소한다. 자, 가압류 등기는 이게 주어잖아요. 이게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 물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가압류 등기 따집니다. 요 두 가지 조건 따집니다. 자, 가등기 전입니까? 그런 말 없죠? 가등기를 목적으로 합니까? 그런 말 있죠? 당의 가등기를 목적으로 한다는 말이 있죠. 그럼 이 가압류는 가등기 이것에 대한 가압류잖아요. 그러니까 말소한다. 그러면 틀리지. 말소 안 하지. 요거잖아요 지금. 요것을 표현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거 해석하는 연습하는 거예요 지금. 자, 그 다음에 7번. 다 이겁니다.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하는 경우 자, 가등기의 경계된 건재당과 설정 등기. 자, 건재당과 설정 등기는 자, 등기원의 이 등기 명의인에게 말소하겠다는 소정의 통지를 한 후 소정의 기간을 기다려 직권 말소한다. 자, 일단 말소되느냐 안 되느냐 볼게요. 자, 이 가등기 후에 본등기 전에 경계된 겁니다. 자, 가등기를 목적으로 합니까? 그런 말 없죠? 가등기보다 빠릅니까? 아니죠. 그럼 말소한다 맞습니까? 말소합니다. 말소하는데 자, 말소합니다. 말소하긴 합니다. 그런데 자, 소조의 기간을 기다리는 건 아닙니다. 바로 직권 말소합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요.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겁니다. 양립할 수 없는 등기는 성질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 소유자한테 니건 말소한다라고 기다릴 필요 없습니다. 당연히 말소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간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직권 말소합니다. 자,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하면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신청 본등기 절차를 물었네. 자, 가등기 권리 중 일부 지분에 대한 본등기 돼야 안 돼요? 돼요. 하나의 가등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가등기권자가 있는 경우 그 일부 가등기권자가 자기 가등기 지분에 관한 본등기 돼야 안 돼요? 되잖아요. 없다 거짓말하고 있죠. 지분에 관한 본등기 되잖아요. 같은 거죠. 그죠? 같은 건데 이제 분야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잖아요. 자, 가등기고 맞죠? 가등기고 의무자가 사망한 경우 가등기 의무자의 상속이나 상속 등기할 필요 없이 권리자와 공동으로 본등기 한다. 자, 누가 죽었다. 그럼 무조건 포괄 승계인. 자, 그러면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절차에서는 의무자 부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하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를 안 한다. 권리자 부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하면 승계인 명의로 바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승계가 발생했는데 누가 죽었습니까? 의무자 부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하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없죠. 승계인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의무자의 상속인 얘가 포괄 승계인이잖아요. 그럼 승계인 명의로 등기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럼 상속 등기할 필요가 없이 맞네. 의무자 부분의 포괄 승계 발생하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를 안 합니다. 권리자 부분의 포괄 승계가 발생하면 승계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갑이 을 소유 토지에 대한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를 한 후 을이 그 토지를 병에게 양도한 경우 갑의 본등기 청구의 상대방 이 말은 의무자는 이 말입니다. 의무자는 병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병이다라는데 병은요. 가등기 한 후 어리 병에게 토지 양도했다 그랬죠. 그럼 얘가 제3 소유자죠. 그럼 제3 소유자가 의무자 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잖아요. 그 제3 소유자 얘가 의무자 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니까 그럼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였다면 제3 소유자는 안 돼. 소유권 아닌 권리에 관한 가등기였다면 제3 소유자도 할 수 있어. 이거잖아요. 그럼 지금 가등기가 소유권입니까? 가등기가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니까 제3 소유자는 할 수가 없어. 가등기 당시에 의무자만 본등기 의무자 됩니다. 본등기할 때 의무자가 누가 되느냐 이 문제는 가등기 이것이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있냐 안 했냐 이게 따라 달라진다 그랬잖아요.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라면 제3 소유자 안 된다 그랬죠. 소유권 아닌 걸로면 제3 소유자 가능하라고 됐잖아요. 그럼 여기서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잖아. 그러면 제3 소유자는 안 되지. 자, 갑소유 부동산에 대하여 의 명의 전세권 설정 가등기 후 병에게 소유권 이전된 경우 전세권 설정의 본등기는 갑 또는 병을 상대로 이 말은 의무자 이 말입니까? 의무자. 자, 의무자가 누구냐 이 문제잖아. 그죠? 의무자가 누구냐 문제입니다. 자, 의무자 문제예요. 자, 의무자 문제인데 그럼 의무자가 누구냐? 제3 소유자. 제3 소유자. 자, 의 가등기와 병에게 소유권 이전했다니까 병이란 사람이 제3 소유자죠, 이게. 병이 제3 소유자입니다. 자, 그럼 제3 소유자 병이 의무자 될 수 있나 없나 이 문제잖아, 그죠? 자, 그러면 병이 의무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문제는 가등기가 소유권 있냐 안 있냐 이걸 따져야 되죠. 자, 가등기입니다. 가등기가 소유권 있다 안 있다. 전세권이니까 소유권 아니죠. 소유권 아니니까 자 제3 소유자도 의무자 될 수 있죠. 그러니까 병이라는 사람도 의무자 될 수가 있다. 갑 또는 병. 맞지? 자 13번. 지금 본등기 청구 절차입니다. 본등기 문제입니다. 지금은요 본등기 문제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자 하나의 가등기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가등기 권장에 있는 경우 이건 아까 전에 했네요. 자, 지분에 관한 본등기 이건 할 수 있다 그랬죠. 중복되는 얘기네요. 자, 이것도 중복되는 거네요. 중복되는 거. 자, 의무자 사망, 의무자 부분에 포괄 승계 발생했다. 포괄 승계입니다. 등기는 안 한다 그랬죠. 상속 등기 없이 맞죠. 자, 판결의 주문과 이후에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절차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면 그 판결에 따른 가등기에 대한 본등기 할 수 없습니다. 자, 우리가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입니다. 판결에 따라 등기할 때는요. 이 판결에 따라 단독 신청하는 거는요. 다 단독으로 등기하라는 그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의사 진술을 명하는 판결이다. 그 의사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단독으로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이 나와야 되는 겁니다. 즉 본등기를 이행하라는 명하는 취지가 없다. 이 말은 의사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의사 진술에 관한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까 전에 판결에 따른 단독 신청할 때 왜 단독 신청하느냐? 상대방의 등기 신청 의사를 대신하는 내용이 있으니까 단독을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의 등기 신청에 관한 내용이 있으니까 단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는 이행을 명하는 취지가 없다. 이 말은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독으로 할 수 있는 내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단순히 그 사실관계에 관한 내용일 뿐이지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으니까 그 판결을 가지고 단독으로 등기 신청은 못합니다. 등기를 단독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취득권 설정 청권 보전 가등기에 기하여 취득권 설정의 본등기라는 경우 가등기 후 본등기 전에 마찬가지 저당권입니다. 저당권 설정되는 직권 말소하느냐 문제에서 우리가 아까 전에 소유권에 관한 본등기라면 중간 처분등기는 양립 안 되죠. 모두 직권 말소하죠. 근데 지금은요. 본등기가 뭐냐? 지상권이죠. 지금. 지상권입니다. 그러면 중간 처분등기 저당권이에요. 이거 양립해요? 안 해요? 이거? 저당권과 지상권은 서로서로 양립할 수 있잖아요. 서로서로 양립할 수 있으니까 말소한다 그러면 안 되지. 양립할 수 있잖아요. 이거. 양립이 되니까 후순위로 살아남는 것이지 굳이 말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자, 지상권 설정 청권. 이거 중복되는 얘기네요.
자, 소유권 이전 청구권 보전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한 경우 가등기 후에 된 저당권 설정 등기는 등기원의 명의력의 직권 말소, 이것도 중복되는 얘기네요. 아까 전에 나왔던 얘기죠, 그죠? 소정이 직권 말소합니다. 이거 직권 말소하긴 하는데 시소정의 기간을 기다릴 필요 없이 양립할 수 없는 거니까 바로 직권 말소한다 그랬지 기간을 기다릴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여기 몇 개가 중복됐네요. 몇 개 중복된데요. 한 3개 중복돼 버렸네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니까 본등기 절차 이게 제일 많습니다. 본등기 절차 여기 관한 얘기가요. 하나하나 다 풀어보셔야 됩니다. 특히 그 그림에 관한 얘기하고 그 그림 밑에 나오는 얘기들 본등기 절차에 물을 수 있는 게 딱 3개입니다. 요 3개. 여러분들 시험 문제 요게 제일 자주 나온 거예요, 지금. 제일 나올까? 여기에 관한 얘기는 글자 가지고 딱 결론 잡으시면 됩니다. 의무자 찾는 문제는요. 문제 푸는 요령 있죠? 소유권에 관한 가등기 있냐 안 했냐 그 문제 푸는 요령 그거까지 연습해 두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가등기 마쳤습니다. 자, 잠시 쉬었다가 다음 주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쉬겠습니다.